뭐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공주 앞에서 무자를 쓰는 격인데 그럼 저는 부동산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게 금리, 네네. 환경 방금 말씀하신 거.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수급이에요. 네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기 전체적인 거시 경제 상황. 네. 세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개선이 되려면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뭐 유튜브 뭐 전문가들이 저 시장에서 굉장히 뭐 알아주는 전문가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의견이 각자 다르고 또 위기론도 있고 네네. 뭐 이제부터 정말 부동산의 위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 시작이라고요? 예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 연말쯤에는 이제 줍줍 이제 저점을 좀 다지니까 미리 좀 사두는 게 좋을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네네. 이 결국은 이제 이게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맞습니다. 뭐 금리가 가장 큰 트리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고요. 수급 문제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네. 수급 문제도 이게 건설사들이 지어내는 입주 물량, 미분양 이런 절대 물량이 있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매물로 내놓는 이런 상대적인 매물도 있는데 이게 또 심리하고도 맞물리거든요. 이 심리는 금리하고 경기에도 맞물리고요. 네. 여기에 하나 변수를 더 꼽자면 전세죠. 네. 최근에 막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 게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버팀목이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주면서 그렇죠. 좀 받쳐줬는데 지금은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속수무책인데 예. 이렇게 한번 떨어진 전세가 다시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2+2 계약갱신도 있고요. 예.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사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가 뭐 줍줍의 기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확인한 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고점으로 확인했죠. 2021년 하반기 그때 가격이 고점이고요. 예, 예. 1차 저점은 이제 12월 달 2022년 12월 달 올 1월 달이 1차 저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저점과 고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횡보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저는 한 2, 3년 정도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2015년부터 서울 기준에서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예. 네. 7년 많이 올랐죠. 아파트는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르고 6개월 또는 짧게는 3개월 조정이 되고 다시 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변수들, 금리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수급 상황들이 쉽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네. 입주 물량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또 분양 물량들도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겠다. 당분간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한 2, 3년 정도는 좀 시간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분양에 대해서도 뭐 기사에 따라서 미분양이 위기다라고는 하지만 뭐 일부 지역에 같은 경우는 완판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미분양 또 혼돈의 시장인데요. 뉴스를 보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맞아요. 완판이 됐다는 데도 있고 예. 미분양이 사여서 심각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미분양은 일단 청약 시장이죠. 분양 네. 시장에서 시장의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은 건데 시장이 미분양 시장은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시장이거든요. 청약 네. 시장은. 네.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금력이 좀 부족해요.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매 능력은 되는데 돈은 있는데 살 마음이 없는 거죠. 구매 욕구가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예.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양 시장에 들어가진 않죠. 네. 그리고 일반 시장은 급매물 한두 개가 거래가 되면 반등했다. 15억에서 16억으로 반등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분양 시장은 1000세대 중에 이게 50%, 500세대가 계약이 돼도 50%밖에 계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양 시장은 당분간 어렵겠다.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막 소진이 된다는 얘기는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무순위나 선착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무순위도 규제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 예.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에서 이제 3월부터 전국에 있는 집 있는 분들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줍줍 먼저 가서 좋은 동층을 잡기 위한 그런 수요들이 일부 유입이 되면서 반짝반짝 하는 것은 이제 일부 뉴스에서는 미분양이 살아났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12월 달에 6만 8천이었는데 1월 네. 달에 7만 5천 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에 일단 뭐 둔촌주공이라든가 네네. 뭐 장위, 맞습니다. 장위동의 자이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입지도 좋아서 완판되고 이제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단지들은 원래 완판되는 단지들이에요. 서울은 원래 또 물량 자체도 부족하고요. 수요도 많고 역세권에 분양가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단지들인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가 팔리고 완판이 된다라고 해서 분양 시장이 좋아졌다, 그렇죠. 미분양이 개선됐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안 됩니다. 좀 대표적인 사례가 이 대우건설의 이제 울산인가요? 이게 네네. 시공권 포기 440억 원 포기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 생돈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한때는 뭐 이거 서로 달려들어서 하던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격차가 좀 있는 거고 서울도 일부 지역만 그런 거고 일부 서울도 일부 물건만 지역만 그런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우건설이 뭐 400억이 남아 돌아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예.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그러니까 이게 6개월 1년 만에 좋아질 것 같으면 대우건설이 절대 포기하지 않죠. 참았겠죠. 이게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가 공사를 하면 이거보다 손실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440억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손을 뗐는데 이게 울산이거든요. 울산의 예. 480세대 주상복합인데 이 분양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늘어나 서울은 953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년 동안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한 395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었는데 1년 만에 3,570세대로 10배가 늘어나거든요. 10배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지금 계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PF 대출을 일으켜서 책임 준공까지 들어갔다가는 물려버리겠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2009년도에 일산에 예. 두산건설에서 이제 대형 주상복합을 짓습니다. 고분양가를 했죠. 네네. 미분양이 나는데 예. 소진이 될 줄 알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홈쇼핑까지 등장을 해요. 전세로 살아보고 어머나. 1억 뭐 5천인가요?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해라. 관리비도 우리가 내줄게라고 했는데도 안 팔렸고요. 그렇군요. 이게 언제 팔렸냐면 2020년 얼마 전에 드디어 11년 만에 완판이 됐거든요. 10년 넘어서. 그러니까 두산그룹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는 원인이 바로 미분양이기 때문에 예. 미분양은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고요.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분양으로 힘들어할 바에는 분양을 안 해버리는 방법? 건설사들이 그걸 안 하면은 안 되죠. 그걸로 이제 돌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빵 공장 같으면 그냥 야 공사 중단해 네. 지금 안 팔리니까 그냥 좀 그냥 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네. 하고 대우건설이 지금 그 단계였고요. 그렇죠. PF 대출을 일으켜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2,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은 분위기 좋을 때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렇죠. 진행했던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PF 대출을 일으키고요. 인허가 받아서 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잉 해야 되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분양 최근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야 20%만 계약이 돼도 다행이다. 그래요. 라는 그 이야기 나올 정도가?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토지 매입을 해서 이제 한 3년 후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는 단지들은 포기하죠. 야, 땅 팔어 아니면 땅 사지 마라고 하는데 지금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단지들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올해는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미분양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까지 50년 동안 경험해 온 맞아요. 것도 없고. 근데 분양 그러면 사람들이 돈 되는 일, 돈 되는 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분양. 근데 미분양이 났던 이 이례적인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무주택자들 이제 실소유자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이게 기회가 됐던 경우는 이제 강남의 네. 대표 아파트죠.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있는데 반포주공 2단지인가요? 예. 뭐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2009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네.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 고분양가가 고분양가였어요. 나왔는데 네. 그 당시로는 고분양가였죠. 네. 고분양가였고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도 와가지고 미분양이 났는데 미분양. 그때 이제 제 친한 후배가 찾아와서 야 강남이 평당 3천만 원이 말이 되냐라고 해서 저도 강남이 미친 것 같다. 평당 3천이 무슨 말이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때 저희가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은 성공 케이스인데 실패한 경우들은 또 굉장히 미분양이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있겠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미분양을 접근할 때에는 과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는 기준을
부동산 시장의 문제냐 아니면 아파트의 문제냐.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입지, 그렇죠. 교통, 학군, 편의시설, 대단지, 브랜드, 앞서서 우리 뭐 롯데건설이 이야기했듯이 네, 그런 네. 공급 브랜드냐 이런 거 다 좋은데 분양가도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작년 12월 달처럼 네. 집값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아파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다 해결이 될 문제인데 지나친 고분양가야.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그런 일산 그 주상복합 사례처럼 네. 10년이 지나서 완판이 돼. 네. 이런 아파트라면 아파트 자체의 문제죠.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좀 걸러야 되겠다. 그래서 미분양의 원인을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런 레미안 반포 레미안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 다 모든 분들이 투자를 하신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물건을 찾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장의자이나 둔촌주공도 어느 정도 계약률이 그런 올라가는 컨셉이라고 게 봐야죠. 역세권이나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도 주변 시세 대비 높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들어갔고요. 지금도 미분양이 늘어나는 곳들은 경쟁력이 좀 낮은 단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 그리고 미분양 이슈까지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